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 ODA 사업들은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사업만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시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곧 내전이 발생해서 곧 종료될 거긴 하지만 제가 한동대 교수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이상한 사진 보지 말라고 했던 그 슬라이드 있죠. 거기 중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은 질병이 듀얼흡증이에요. 한 2억 명 정도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 이 질병은 프라치컨텍이라는 약만 주면 치료가 돼요. 1년에 한 번 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은 이 2억 2천만 명 감염자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들이거든요. 상년기 아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감염자인데, 머크사라고 하는 제약회사, 네덜란드, 독일 베이스 그 회사가 이 프라지칸테를 공짜로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실제 필요한 만큼보다 이상의 약을 생성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자 중에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년기 아동들의 50%도 이 약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서 50% 달성할 것이냐 해서 지금 50%를 좀 넘어선 나라가 많고, 가장 최근에 목표는 75%, 100%도 안 하고 15%. 근데 왜 공짜 약인데도 돈 100원도 안 받거든요. 공짜 약으로 주는데도 못 받아요. 절반 이상. 이런 면에서 왜 못 받냐면 이 머크사는 약만 줘요. 약을 네덜란드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운송하는 역할은 WHO 유엔기구가 하거든요. 근데 WHO도 운송을 해서 그 나라에 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보건부가 이제 진짜 시골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의료비도 있어야 되고 이걸 약을 나눠주는 인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공짜 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아요.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의 공건대치라는 게 제가 아까 노벨상 학자들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벨상 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수의 우리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로컬의 컨텍스트를 잘 알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고라도 이 아이들에게 약을 공부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백신 캠페인 같은 경우 유니세프가 많이 해요. 백신 캠페인 하거나 아웃리치 유니세프가 할 때 그 루트를 타가지고 이 약을 주는 걸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개발협력에서 최근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산업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한도 내, 리소스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나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단 듀얼흡증 사업을 좀 더 얘기하자면, 이 수단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의 소속을 아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섭사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랍으로, WHO 국가 구분상으로 중동 아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일부의 모습인데요. 거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게 선교에 연결되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거대한 방향이어서 제가 좀 생략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사라져요, 값이. 왜 사라지냐면 어디 가냐 항상 찾다보면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이것도 이제 그날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한참 찾아내는데 나오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질병에 걸리면 이런 복수가 차오르는 질환이 있거나 또 소변에 혈류가 발생한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려면 학교에 가서 대변 소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대변 소변을 받는 모습이고, 수단이 지금 한 4천만 명이 최근에 4천만 명 인구가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거기 다 수단 전역에서 한 1770개 정도의 초등학교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긴 하지만 5개 학교 정도가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자기 딸의 너네 왜 왔냐, 대소변 보여주기 싫다, 우리 딸의 대소변을 왜 니네한테 줘야 되는지 반대해가지고
5개 못했고, 근데 뭐 압도적인 다수는 다 협조했고요. 또 일부 마을에서는 개발 협력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겪는 거라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긴 한데, 만약에 새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여기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약을 나눌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이 약 우리한테 왜 주는지 알 것 같다. 이 약 먹으면은 우리 딸 아기를 못 낳아서 출산 못하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랑 얘네가 우리 무슬림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 조금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조사도 하고 대소관청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자주 해요. 이분들이 받아온 대소관청을 이제 검사하고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영양 강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애들이 달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질병에 걸리냐면 달팽이의 충이 감염되고 아이들이 집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들어 저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기에 가서 일을 봐요. 저기 잘 안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 똥이 막 빠득해요. 그리고 왜 집 근처에서 일본이 왜 여기 와서 보냐고 하면 분들이 저기다 놓으면 이제 개울이라서 사라져거든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 똥의 기충이 남아 있어서 그 똥에서 대소변에서 나와서 얘네들이 달팽이가 서식되고 그게 무상상식을 해서 번식하고 다시 사람이 저기에 물을 뜨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빨래하러 가거나 갔을 때 다시 그 사육각기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져서 달팽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원래는 일본이나 이집트에도 이런 질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워낙 돈이 좀 있어서 다 농약을 쳐가지고 살패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기에 다 관계수로를 시멘트로 재정비 해버려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그거로 나오는데, 수단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게 달팽이가 물 유속이 빠른 데는 못 살아요. 그리고 물이 조금 깨끗한 데는 잘 못 살아서 저기 주민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장화 싣고 들어가서 구덩이를 좀 더 팔아버리면 유속이 좀 빨라져가지고 탁도가 낮아져서 달팽이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열심히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도중에 지금 4월에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사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로컬 분들이고 다 무슬림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예전에 가나라는 나라에서 제가 TM이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슬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슬림이 성신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일했던 나라 중에 가장 괜찮았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게 못하지만 워낙 이분들이랑 친해져서 이야기하다가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이분들도 꾸란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허물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왜 무슬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전도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라면 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전도의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전도지를 주어서 개정을 시키는 그 단계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기독교에 대한 이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민주kongo, 케냐에서 지금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의 연속인데요. 화장실 지금 현재 가구별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조금 많게 자라가지고 20억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 20억 명에게 예전에는 화장실을 나눠주거나 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거나 지어진 사업 중에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화장실을 짓게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일환으로 이 화장실을 저희가 지어준 게 아니고 화장실을 질 수 있도록 물품조차도 안 줬어요. 그냥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만 계속 집단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뭐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떼든 알아서 짓도록 해서 되게 많은 주민들이 잘 따라와서 이런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화장실을 지어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여성의 그 존엄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돼 있어서 아까 50만 명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 설사로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화장실이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려고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설사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주고 그날 WHO 정의상 설사가 하루 3번 이상 물똥을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병을 싸는지 안 싸는지 체크해서 진짜 설사 개선에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에티오피아에서는 설사 예방에 효과가 통계적으로 한 게 좀 밝혀졌고요. 대신에 케냐와 민주콩고에서는 전혀 설사 예방에 도움이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가 이제 요 케냐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가 됐어요. 아니 이티오피아는 효과가 있는. 근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유엔기구잖아요. 유엔기구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사업 제안 썼을 때는 화장실을 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영양실조 개선되고 설사 개선되다고 그냥 거의 복붙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이게 딱 반대 결과가 나와서 되게 주저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어서 이걸 알게 됐을 때 한국 정부가 과연 계속 유니세프에 지원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민주콩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했던 사업은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 개선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약간 통념이 있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서 슈바이처처럼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현지의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도 의사분들 아까 얘기한 소열대 질환, 설사로 사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도시가 아니라 주로는 시골 차로도 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인력 양성을 막 해서 의사 간호사를 배출하면 그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요. 대부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 한두 명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 그래도 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임명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말라리아 안 걸리면 모기장 치면 되고 말라리아 걸리면 보건소 가가지고 1,000원짜리 그거 먹으면 나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임명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부터 이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담당합니다라고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의 40에서 45%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임신을 하는 그 가해자들이 성인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주로 교사.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제 성폭행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성폭행에 저질렀을 때 워낙 거기도 보수적인 문화에서 10대 아이들이 피임기구를 사러 보건소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게 된 상태에서 빨리 어떻게든 피임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피임 시설을 이용해?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임신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모잠비크 북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영양실조 사업 예방 사업인데 저렇게 이미 영양실조에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곡물 같은 혼합 곡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족 모두가 일단은 가족이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이에만 치료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그러니까 당장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일단은 줘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들을 조금 생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왜 이렇게 영양실조가 심해졌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 두 개가 급성 영양실조가 걸린 아이들이 부종이라고 해서 저렇게 발이나 손이나 볼이 배가 복수 차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들을 하는 건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나에서 했던 사업인데 학교 24개를 짓고 거기에 있는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너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은 학교긴 한데 학교의 환경도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시골에 가면 누가 선생님이냐면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겨우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영양 강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선생님들 월급을 잘 못 줘요. 그래서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교육대학 나온 사람들이 시골에 안 있어요. 다 수도권에 있는 사립학교에 가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나오는 학교에서 일하고 하는 거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 인터뷰는 학교의 수업의 퀄리티가 얼마나 낮냐면 일단 학교에 선생님의 결근율을 체크하는데 10에서 20%가 학교 안 와요. 학생들이 결석이 아니라 결근율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들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온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그 선생님도 다 농민이다 보니까 자기가 수확한 고구마 가지고 와서 막 학생들한테 고구마 강매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엉터리 수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이거 제가 이제 완성했던 사업들의 모습이 이런 학교 모습이고 이런 학교를 24개를 지었고요. 이거 중학생 어느 중학교를 가가지고 4,850원 나누기 5 그러면 4분의 12 더하기 3분의 15 마이너스 30 이걸 문제를 내봤거든요. 이거는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학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맞춘 애가 없었어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맞춘 애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영어 교과서 해가지고 이미 수업이 끝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 읽게 했는데 받아쓰기 했는데 만점은커녕 태반이 몇 개 받아쓰기 못하고 그리고 그 교과서에 이제 몇 챕터 끝날 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읽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거의 아예 못 맞추거나 하나 정도 맞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퀄리티 없는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왠지 때는 학교 하도 못 보내니까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것만 혈안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교 보내면 뭐예요? 엉터리 수업이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고구마 팔고 앉아있고 10에서 20%는 학교에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의 품질을 제고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사업이고 마지막 그 사명은 이거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긴 한데요. 왜 저는 사실 크리스천들이 국제관 협력에 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긴 합니다.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대화연락에 만나는 사람들 상당분이 다 기독교인이어서 사실 그 기대는 이미 충족했다고 보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도하실 때 좀 강의실에서 앉아서 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가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사역지거든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현장의 사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빈곤 퇴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환자들이 총 41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1명 다 병에 걸려 있고 사람들에게서 차별당하고 그런 낙인이 되어 있어요. 숨어있는 아까 흉측한 모습의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그래서 빈곤대지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개발협력의 어떤 연장선에서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끝으로 달란트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쓰고 싶어도 내가 쓰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누군가 도와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포텐셜을 완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